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참깨는 정말 심기만 하면 되는 작물일까요? 싹은 분명 올라왔는데 왜 어떤 밭은 장마가 오기도 전에 한 줄씩 약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제 텃밭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은 작은 텃밭을 정직하게 가꾸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겪고 확인한 재배 이야기를 차분히 나누는 곳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은 참깨 이야기입니다. 참깨는 보기에는 가볍고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하지만 막상 길러보면 생각보다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씨앗으로 바로 뿌려야 하는지, 모종으로 옮겨 심어야 하는지, 일찍 심어도 되는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 한 구멍에 한 포기만 남겨야 하는지, 두 포기를 세워야 바람에 버티는지, 이런 이야기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달력만 보고 심었습니다. 남들이 심는다고 하면 따라 심고, 비닐을 덮으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싹이 올라오면 절반은 성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멀쩡해 보여도 땅이 차갑거나 물이 빠지지 않거나 씨앗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그해 농사의 힘이 시작부터 약해집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참깨를 길러보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깨 농사는 수확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고르고 땅을 만지고 첫 60일을 어떻게 보냈는지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품종 고르는 법, 외대형과 가지형의 차이, 코팅 종자와 일반 종자의 선택, 직파와 모종의 장단점, 땅 온도와 파종 깊이, 물 주는 방법, 그리고 경쟁 영상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던 60일 초기 관리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한국 텃밭에서 피하기 어려운 장마와 비바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참깨는 요란하게 돌봐야 잘 되는 작물이 아닙니다. 알맞은 때를 기다리고 뿌리가 숨쉴 자리를 만들어주고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순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올해 참깨를 처음 심으시는 분도 몇 번 실패해서 망설이는 분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훨씬 분명해질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단순한 재배 요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씨앗 한 알이 어떤 흙에서 깨어나고 어떤 뿌리로 버티고 어떤 손길을 만났을 때 끝까지 알곡을 지키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시작을 바로 세우면 참깨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오늘은 서두르지 말고 제 밭 옆에 함께 서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단추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참깨의 시작을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이제 시작의 첫 단추는 날짜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깨는 언제 심느냐부터 묻지만 저는 먼저 무엇을 심느냐를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은 날 같은 밭에 심어도 어떤 씨앗은 힘있게 올라오고 어떤 씨앗은 듬성듬성 올라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면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종묘상에 가면 먼저 외대형이냐 가지형이냐를 만나게 됩니다. 외대형은 줄기 하나가 곧게 올라가는 참깨입니다. 모양이 단정하고 밭이 좁아도 줄 맞추기가 쉽고 나중에 살펴보거나 거두기도 편합니다. 보통 15에서 20cm 간격으로 심어도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텃밭에서는 공간을 아끼는 장점이 큽니다. 반대로 가지형은 옆으로 가지를 벌리며 자랍니다. 보기에는 풍성하고 한 포기만 보면 꼬투리가 더 많이 달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형이 무조건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참깨는 한 포기만 보는 작물이 아닙니다. 밭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가지형은 최소 30cm 정도는 띄워야 서로 어깨가 닿지 않고 바람이 통합니다. 만약 좁은 밭에 가지형을 촘촘히 넣으면 잎이 겹치고 아래쪽이 습해지고 비가 온 뒤 마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부터 병은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달리는 한 포기보다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통하는 한 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참깨 농사는 욕심을 줄여야 오히려 끝까지 갑니다. 외대형은 특히 처음 참깨를 심는 분에게 좋습니다. 줄기가 한 방향으로 서 있으니 어느 포기가 약한지, 어느 곳에 물이 오래 머무는지, 어느 줄에 벌레가 먼저 오는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가지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밭이 넓고 간격을 충분히 줄 수 있고 가지가 엉키지 않게 볼 시간이 있다면 가지형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같은 텃밭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최고 수확량만이 아닙니다. 내가 매일 살펴볼 수 있는가, 장마가 와도 통풍이 되는가, 수확할 때 지치지 않는가, 이 세 가지도 품종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어떤 품종을 고르느냐입니다. 저는 향이 좋다는 말만 듣고 고르지 않습니다. 참깨는 고소함도 중요하지만 가정 식탁에서 그 차이를 크게 느끼기보다 병에 쓰러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은 장마와 갑작스러운 소나기, 높은 습도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저는 씨앗을 살 때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째, 병에 비교적 강한가. 둘째, 비바람에 잘 넘어지지 않는가. 셋째, 우리 지역의 기온과 밭 성질에 맞는가. 남부지방처럼 땅이 빨리 따뜻해지는 곳과 중부 내륙이나 산 가까운 지역은 시작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 유행하는 이름만 따라가기보다 농협이나 종묘상,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물어 내 지역에 맞는 품종을 고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좋은 종자는 비싼 종자가 아니라 내 밭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종자입니다. 그리고 씨앗에는 코팅 종자와 일반 종자가 있습니다. 코팅 종자는 작은 참깨 씨앗에 겉옷을 입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집기 쉽고 한 구멍에 몇 알을 넣었는지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발화가 비교적 고르게 나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 종자는 가격 부담이 덜하지만 너무 작아서 고르게 뿌리기 어렵고 준비를 소홀히 하면 어린 싹이 병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코팅 씨앗을 쓸 때는 종자 소독이나 초기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저는 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코팅 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일수록 시작이 흔들리면 뒤에서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깨는 처음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작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균일하게 깨우는 작물입니다. 오늘 이 부분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품종은 이름으로 고르지 말고 땅으로 고르십시오. 외대형과 가지형은 모양으로만 보지 말고 바람과 햇빛으로 판단하십시오. 코팅과 일반 종자는 가격만 보지 말고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로 선택하십시오. 씨앗을 제대로 고르는 순간 참깨 농사의 절반은 이미 조용히 준비된 것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살펴볼 파종 방법도 결국 이 선택 위에서 힘을 얻습니다. 시작이 흔들리지 않아야 뿌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깨를 심기 전날에도 늘 씨앗 봉투부터 다시 읽고 밭의 바람길을 함께 떠올립니다. 그때 답이 보입니다. 이제 씨앗을 골랐다면 다음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이 씨앗을 밭에 바로 뿌릴 것인가 아니면 모종으로 키워 옮겨 심을 것인가입니다. 참깨를 몇 번 길러보신 분들은 이 문제로 한 번쯤 의견이 갈렸을 겁니다. 저는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깨는 가능하면 직파가 자연스럽습니다.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참깨는 처음부터 아래로 깊게 내려가려는 굵은 중심 뿌리를 만듭니다. 이 뿌리가 땅속으로 곧게 들어가야 나중에 더운 날에도 물을 찾고 바람이 불어도 몸을 버팁니다. 씨앗이 제자리에서 깨어나면 뿌리는 처음부터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흙이 준비되어 있고 물 빠짐이 좋은 밭이라면 직파를 먼저 권합니다. 그렇다고 모종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종은 한 자리에 한 포기씩 정확히 심을 수 있고 빈자리가 적으며 처음 보는 분에게는 마음이 편합니다. 작은 텃밭에서 몇 줄만 기를 때도 모종은 관리가 쉽습니다. 다만 모종은 때를 놓치면 뿌리가 트레이 안에서 돌아버립니다. 그 상태로 옮겨 심으면 뿌리가 새 흙을 바로잡지 못하고 며칠 동안 멈칫합니다. 그때 강한 햇볕이나 마른 바람을 만나면 잎은 서 있어도 속으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모종을 쓰신다면 너무 큰 모종을 고르지 말고 뿌리가 늙기 전에 옮기고 심은 뒤 며칠은 흙의 수분을 안정적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파종 시기는 달력보다 땅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낮 기온이 따뜻하다고 바로 심으면 안 됩니다. 한국의 봄은 낮과 밤의 차이가 큽니다. 낮에는 따뜻해 보여도 새벽 흙은 아직 차가울 수 있습니다. 저는 5cm 깊이의 땅 온도가 20도 안팎으로 안정되는지를 봅니다. 남부지방은 조금 빠를 수 있고 중부 내륙이나 산 가까운 곳은 며칠 더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5일에서 7일 동안 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참깨는 서두른 하루보다 따뜻해진 흙에서 시작하는 하루를 더 좋아합니다. 심는 깊이는 얕아야 합니다. 참깨 씨앗은 아주 작고 스스로 위로 밀고 올라올 힘도 크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1.5에서 2cm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너무 깊으면 싹이 올라오다가 힘을 다 쓰고 흙 속에서 썩거나 약하게 올라옵니다. 흙을 덮을 때도 손바닥으로 세게 누르지 마십시오. 가볍게 덮어주고 씨앗과 흙이 만날 정도만 안정시키면 됩니다. 한 구멍에 코팅 종자는 2알 정도, 일반 종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넣되 나중에 반드시 튼튼한 포기를 남길 생각으로 심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이 실패합니다. 발화율을 높이려고 호스로 세게 물을 주면 씨앗이 구멍 안에서 밀리거나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엉뚱한 자리에서 올라오거나 아예 올라오지 못합니다. 조루나 분무기처럼 부드럽게 적시는 방식이 좋습니다. 흙이 이미 촉촉하다면 많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씨앗을 깨우는 물은 강한 물이 아니라 고른 물입니다. 참깨 파종은 힘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땅이 따뜻한지 묻고 씨앗이 숨쉴 깊이를 남기고 물을 조용히 건네는 일입니다. 파종 전날에는 흙을 한 줌 쥐어보십시오. 손 안에서 살짝 뭉쳤다가 툭 건드리면 부서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먼지처럼 흩어지면 너무 마른 것이고 손가락에 진득하게 붙으면 너무 젖은 것입니다. 또 밑거름을 넣고 바로 씨앗을 넣는 것보다 며칠이라도 흙을 가라앉힌 뒤 심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어린 뿌리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사람도 갑자기 뜨거운 방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듯이 씨앗도 거친 흙과 강한 비료 속에서는 편하게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종을 기술보다 준비의 문제로 봅니다. 준비가 조용할수록 싹은 더 고르게 대답합니다. 다음에는 이 어린 싹이 오래 버틸 수 있도록 밭과 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씨앗을 알맞게 고르고 땅 온도를 확인해 얕게 심었다고 해서 참깨 농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참깨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를 씨앗보다 흙과 물에서 더 자주 봅니다. 참깨는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뿌리는 물에 오래 잠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처럼 장마가 있고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두둑과 고랑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가 그해 농사의 절반을 가릅니다. 물이 한번 고이고 나면 겉으로는 하루 이틀 뒤에 마른 것처럼 보여도 땅 속에는 습기가 오래 남아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잎은 점점 힘을 잃고 줄기는 약해지며 병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참깨밭을 만들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둑은 흙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 뿌리에게 숨 쉴 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두둑은 가능하면 높게 만들고 고랑은 비가 온 뒤 물이 빠져나갈 길이 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텃밭에서는 두둑 높이를 25에서 30cm 정도로 잡으면 안정적입니다. 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낮은 두둑에 참깨를 심고 장마를 맞는 것은 처음부터 뿌리를 위험한 자리에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고랑도 좁게만 만들지 말고 물이 옆으로 흐를 수 있게 충분히 열어두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밭의 위치입니다. 아무리 두둑을 높게 해도 위쪽에서 빗물이 계속 밀려 내려오는 자리라면 뿌리는 오래 젖습니다. 심기 전에 물길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비가 오면 물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빠지는지, 고랑 끝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이 한 번의 확인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밑거름도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깨는 많이 먹여야 좋아지는 작물이 아닙니다. 덜 자랄까 걱정해서 질소 성분이 강한 비료를 처음부터 많이 넣으면 잎은 짙어지고 키는 빨리 자라지만 줄기가 부드러워져 비바람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썩지 않은 퇴비나 냄새가 강한 유기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 뿌리에게는 좋은 밥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밑거름을 넣은 뒤 바로 씨앗을 넣기보다 가능하면 며칠이라도 흙을 안정시켜 놓고 심는 편을 좋아합니다. 흙이 너무 거칠고 뜨겁게 움직이는 상태에서는 작은 씨앗이 편하게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참깨의 영양 관리는 한 번에 밀어 넣는 방식이 아니라 시기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방식이 맞습니다. 싹이 올라온 초기에는 뿌리를 먼저 키워야 합니다. 이때 잎이 조금 작다고 서둘러 웃거름을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보다 잎만 앞서갈 수 있습니다. 줄기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시기에는 밭의 상태를 보며 약하게 보충할 수 있지만
목표는 키를 빨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단단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꼬투리를 준비하는 시기에는 물과 영양이 너무 끊기지 않게 살펴야 하지만 이때도 한 번에 많이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참깨는 끝까지 꾸준히 가야 하는 작물입니다. 사람도 하루에 몰아서 먹는다고 한 달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듯 참깨도 한 번의 강한 비료보다 안정된 흙과 고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자리에서 참깨가 갑자기 시들거나 뿌리 쪽 병이 있었다면 올해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작물을 같은 자리에 계속 심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의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작물과 돌려짓기를 하고 병이 심했던 잔재는 밭 안에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참깨밭을 볼 때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보다 줄기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래쪽이 얼마나 통풍되는지, 비가 온 뒤 고랑이 얼마나 빨리 비워지는지를 봅니다. 잎이 진하고 키가 큰 참깨가 꼭 좋은 참깨는 아닙니다. 좋은 참깨는 땅에 단단히 서 있고 바람이 지나갈 공간이 있으며 꽃이 필 때까지 힘을 고르게 남겨둔 참깨입니다. 결국 밭 만들기와 영양 관리는 참깨를 크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초가 잡혀야 다음 단계인 60일 초기 관리도 힘을 받습니다. 이제 밭을 만들고 씨앗을 깨웠다면 많은 분들이 잠시 마음을 놓습니다. 싹이 올라왔으니 이제 자라겠지 하고 기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깨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때부터라고 봅니다. 참깨는 처음 60일이 한 해 농사의 뼈대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긴 참깨는 장마와 더위 앞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버티고 이 시기에 흔들린 참깨는 나중에 아무리 손을 써도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참깨를 심고 나면 달력의 날짜를 표시해둡니다. 그냥 심은 날을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날부터 1회째까지는 씨앗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흙이 마른 먼지처럼 변하지 않도록 살피되 매일 물을 흠뻑 주어 흙을 질게 만들지는 마십시오. 씨앗은 물을 먹어야 깨어나지만 물속에 오래 갇히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비가 온 뒤라면 물을 더 주기보다 흙 표면이 굳어버렸는지, 구멍 안에 씨앗이 밀려나지는 않았는지, 비닐 구멍 주변에 물이 고여있지는 않은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를 조용한 관찰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은 적지만 땅속에서는 이미 한 해의 방향이 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회째부터 보름째까지는 싹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건강한 싹은 작아도 곧게 서 있고 잎을 펼칠 때 힘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두세 포기가 한꺼번에 올라오고 어떤 곳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빈자리가 보이면 너무 늦기 전에 보충해야 합니다. 주변 포기가 이미 커진 뒤에 다시 심으면 새로 난 포기는 햇빛을 빼앗기고 끝까지 약하게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조급하게 비료를 주지는 마십시오. 싹이 작다고 해서 곧바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땅이 아직 차갑거나 뿌리가 적응하는 중이거나 물이 조금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흙을 보고 그 다음 잎을 보고 마지막에 영양을 생각해야 합니다. 보름째부터 25세 무렵까지는 장과 가벼운 김매기가 들어갑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아까워합니다. 한 구멍에서 여러 포기가 올라오면 모두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참깨는 한 구멍에 너무 많이 남기면 서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빼앗습니다. 햇빛을 빼앗고 바람길을 막고 뿌리가 먹을 자리를 다툽니다. 그래서 가장 곱고 잎색이 자연스러우며 중심이 단단한 포기를 남기고 약한 포기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붙여낸다는 것은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남은 포기가 끝까지 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김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참깨 옆에 풀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하지만 뿌리 가까이를 깊게 긁으면 참깨 뿌리가 다칠 수 있으니 손이나 작은 도구로 얕고 부드럽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5세부터 40째 무렵에는 참깨가 본격적으로 줄기를 세웁니다. 이때부터는 밭 전체의 모양을 보아야 합니다. 줄 사이가 너무 막히지는 않았는지, 고랑에 풀이 자라 물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비 온 뒤 아래 잎에 흙탕물이 많이 튀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참깨는 위만 보고 키우면 안 됩니다. 아래쪽이 건강해야 위쪽 꽃도 안정됩니다. 이 시기에는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잎이 조금 많다고 무조건 만질 필요는 없지만 고랑과 포기 사이가 답답해지면 병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저는 비가 온 다음 날에는 꼭 고랑부터 봅니다. 물이 빠졌는지, 흙이 무너져 뿌리 쪽을 덮지는 않았는지, 한쪽 줄이 유난히 기울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작은 기울어짐을 일찍 보면 나중에 큰 쓰러짐을 막을 수 있습니다. 40째부터 60째 무렵은 꽃을 준비하고 몸을 단단히 세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참깨가 너무 약해 보인다고 질소 성분을 강하게 주면 키만 훌쩍 자라고 줄기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키 큰 참깨보다 중요한 것은 버티는 참깨입니다. 바람이 자주 부는 밭이라면 줄을 따라 부드러운 끈이나 지줄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받쳐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포기씩 꽉 묶지는 마십시오. 줄기가 자라면서 눌리고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쳐주는 목적은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큰 비와 바람이 왔을 때 한 줄이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웃 한 분이 한 구멍에 올라온 참깨를 아깝다고 모두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밭이 풍성해 보여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줄기는 가늘고 길어졌고 장마 전 바람 한 번에 여러 포기가 함께 기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참깨는 많이 남기는 사람이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힘을 남겨주는 사람이 잘 키우는 것이라고요. 60일 초기 관리는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물을 세게 주지 않고 빈자리는 일찍 메우고 너무 많은 포기는 주차주고 풀은 얕게 정리하고 비가 온 뒤에는 고랑과 아래 잎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 참깨가 장마를 지나고 꽃을 피울 힘이 됩니다. 참깨는 사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때 봐달라고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진짜 관리입니다. 60일 동안 뿌리와 줄기를 잘 세웠다면 이제 참깨는 제법 밭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부터 마음을 더 차분히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참깨는 싹이 난 것만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키가 큰 것만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한국 텃밭에서 참깨가 마지막까지 버티려면 장마와 비바람 그리고 병이 들어오기 쉬운 조건을 미리 살펴야 합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흙이 오래 젖어 있고 두둑 아래쪽에 바람이 통하지 않고 식물이 지쳐 있을 때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비가 온 다음 날이면 잎보다 고랑을 먼저 봅니다. 물이 아직 고여 있는지, 흙이 무너져 뿌리 쪽을 덮었는지, 아래 잎에 흙탕물이 많이 튀었는지, 유난히 한 포기만 시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흙은 젖어 있는데 한 포기만 갑자기 축 처져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두 포기에서 이상이 보이면 초기에 정리하고 밭 밖으로 빼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든 잔재를 아깝다고 밭에 그대로 두면 다음 비가 올 때 다시 문제가 번질 수 있습니다. 여러 포기에서 비슷한 증상이 보인다면 혼자 짐작해 약을 쓰기보다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종묘상에 문의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 전에는 고랑을 다시 열어주어야 합니다. 풀이 자라 물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비닐 가장자리 아래로 물이 고이지는 않는지, 고랑 끝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살피십시오. 장마가 시작된 뒤에는 이미 손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온 뒤에는 흙이 질 때 두둑 위를 밟지 마십시오. 발로 눌린 흙은 단단해지고 단단해진 흙은 뿌리의 숨기를 막습니다. 참깨가 조금 기울었다고 해서 젖은 흙에서 억지로 잡아당겨 세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뿌리가 끊길 수 있으니 흙이 조금 마른 뒤 부드럽게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줄을 따라 끈으로 가볍게 받쳐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장마를 넘긴 참깨는 꽃을 피우고 꼬투리를 달며 마지막 힘을 모읍니다. 이때도 목적은 크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알곡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깨는 너무 늦게 거두면 꼬투리가 벌어지며 씨앗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잎이 누렇게 변하고 아래쪽 꼬투리 색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주 살펴야 합니다. 작은 텃밭이라면 한꺼번에 모두 베려고만 하지 말고 익은 정도에 따라 나누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베어낸 뒤에는 바람이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세워 말리고 아래에는 떨어지는 씨앗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깨는 이름난 품종만 찾는다고 되는 작물이 아닙니다. 내 밭에 맞는 종자를 고르고 외대형과 가지형을 바람과 햇빛으로 판단하고
땅 온도가 충분히 오른 뒤 얕게 심고 물은 부드럽게 주어야 합니다. 두둑은 높게, 고랑은 열어두고 처음 60일 동안 빈자리와 비름, 풀, 비 온 뒤의 상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참깨 농사는 급하게 밀어붙이는 일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정직하게 읽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참깨를 직파로 심으십니까? 아니면 모종으로 옮겨 심으십니까? 밭은 물 빠짐이 좋은 편인지, 장마 때 물이 고이는 편인지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에도 텃밭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참깨 한 알은 작지만 그 작은 씨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큽니다. 서두르지 말고 흙을 보고 때를 기다리고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직한 텃밭입니다.